그러니까 자, 오늘 어디죠? 주임법 끝났죠? 상임법 하나도 안 했습니까? 프린트물, 상임법, 주임법 다 끝났죠? 그럼 프린트물 5페이지 상임법 하겠습니다. 그래도 20문제인데 문제 푸셨죠? 힘이 나십니까? 빠집니까? 마지막 끝나고 10분씩 리마인드 하는 거 그거 쭉 반복하셨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 근데 어차피 제가 낸 건 절반 딱 10문제 맞히시라고 낸 겁니다. 10문제를 맞췄으면 대성공이고 10문제 못 맞춰도 지금 이게 문제 자체가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그대로가 10문제고 나머지가 이제 기출문제 조합해서 낸 건데 2달 공부하시고 기출문제를 다 맞히신다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죠. 다 맞힐 수 없고 지문들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답만 보이는 것도 좀 있을 겁니다. 실제 시험장 가서도 나머지 지문 모르는데 답만 보여서 맞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지선 다 전체를 다 이해 못 하시더라도 나는 그래도 답은 보였어. 그런 부분 위주로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상임법인데 상임법 들어가기 전에 이 전주에 했던 거 매도인의 담보 책임부터 쭉 한번 정리하십니다.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이 물건값을 못하면 판 사람은 잘못이 있든 없든 책임을 진다. 이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인데, 근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건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 즉 악의로 물건을 샀다면 알면서도 문제가 있지만 그 정도 값어치는 한다고 물건을 산 거죠. 그래서 그때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근데 원칙 그래서 악의자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악의라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계약 해제, 두 번째가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대금 감액 청구,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된 경우 계약 해제, 출제 상한, 손해배상 청구. 그 3가지 암기하시고, 그다음에 예외도 있지만 원칙 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의 기간 제한이 있죠. 근데 기산점이 엄청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산점은 선이자 악의자 나눠줘야 되는데 악의자는 처음부터 하자가 있음을 알았으니까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근데 선이자는 몰랐으니까 언제? 안 날로부터 1년. 방금 문제 푸셨죠? 그래서 선이자 계약한 날로부터 1년. 그렇게 기출문제 장난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매매는 넘어가시고 교환도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가시면 임대차는 반드시 유상이죠. 그래서 대가를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임대차의 대가는 보증금이다 차임이다? 차임이 임차권의 성립 요건이고, 그 다음에 민법상 임대차는 법 개정 전에는 최장기간 20년 이상 원칙 넘을 수 없다 제한이 있었는데 그 법조문이 삭제가 됐으니까 이제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기든 최장기든 기간 제한 있다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임대인이 바뀌면 새로운 임대인한테는 임차권 주장 못하죠. 다만 채권이지만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등기가 강행규정 임의규정 따라서 집주인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동의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계속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민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서 임차인이 주민등록과 인도하면 등기업더라도 대항력을 준다.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임대차 목적물의 파손이 일어나면 수선 의무는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건 임차인을 잘 살게 해주기 위한 거니까 파손이 있다더라도 하자가 극히 경미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때는 누가 부담한다? 임차인이 스스로 부담한다. 그다음에 수선 의무도 강행규정, 임의규정. 그래서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다. 근데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렸다더라도 대규모의 수선이 필요하면 여전히 누가? 임대인이. 그렇게 정리하시고, 따라서 이 수선 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하니까 임차인은 목적물을 수선할 필요가 없는데 임차인이 그 목적물에다가 필요비나 유익비를 투입했다면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임의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 그래서 계약서에 원상 복구 네 글자 들어가 버리면 행사할 수 없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청권하고 지상물 매수청권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두 개 묶여서. 근데 지금 우리가 개념만 봤습니다. 땅을 빌린 사람이 행사하면 뭘 청구한다? 지상물 매수청권. 건물을 빌린 사람이 행사하면 부속물 매수청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 임대차로 넘어오시면 전입신고, 주민등록 인도하면 대항력 준다. 대항력을 준다는 말은 집주인밖에도 버틸 수 있답니다. 근데 이건 원칙 자연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법인이 임대차하면 법인한테는 주임법이 원칙은 적용된다는다. 안 됩니다. 근데 예외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를 빼고 두 번째 중소기업 기본법 정한 중소기업이 해당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을 임대차했다. 그리고 직원이 전입신고 인도하면 법인이지만 대항력 준다. 근데 임대차 기간 중에 A라는 직원이 살다가 이사가고 B라는 직원이 다시 들어왔다. 그럼 대항력은 주는데 A라는 직원을 기준으로 한다. 새로운 직원을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 자체를 사오면 새로운 임차인이 되니까 그 사람은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임차권이 아니라 보증금 반환 채권만 사왔다. 그러면 임차인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럼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 주장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다만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온 사람이 일정한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더라. 그러면 금융기관은 우선 변제권 주장할 수 있답니다. 근데 금융기관이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려면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만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이 금융기관이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리해가지고 임대 자격을 해지하면 된다는다. 안 됩니다. 방금 문제로 풀었던 거고. 그다음에 임대차 기간 몇 년? 최단 기간 2년. 근데 2년보다 낮은 기간을 선택하면 임차인은 선택권이 있죠. 근데 임대인은 중간에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다음에 2년보다 장기로 정하면 그 계약 자체가 무효다 유효다? 유효. 따라서 임차인도 구속이 된다. 그래서 3년을 계약했는데 임차인이 2년 살고 나 나갈래.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임대차가 끝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되면 그때는 이사가도 된다 된다 하시고. 그다음에 보증금 증액 청구할 때 주택 임대차는 한 번에 올릴 때 얼마 이상을 올릴 수가 없다. 5%. 그다음에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보증금이 부족해서 그 보증금을 월세로 돌렸다. 그럼 내야 될 돈 비율 있죠. 몇 퍼센트? 10% 일할. 조금 이따 이제 상임법에서 그 차이점 공부하시니까 거기까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프린트로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물 5페이지 프린트물 5페이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2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2조 1항. 이 법은 상가 건물 그다음에 세 번째 줄 임대차 네 번째 줄 뒤에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적용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빌라 말고 진짜 빌라 저기 서초동에 서울고등학교 뒤에 가면 진짜 빌라들 있습니다. 외국에 온 것처럼 하는 빌라들 수도꼭지가 뭐 금으로 돼 있고 이런 빌라들이 있는데 그 빌라를 30억에 임대차했다. 그러면 30억에 임대차한 임차인은 서민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 사람한테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합니다. 제가 보증금 액수 제한 있다고 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서는 보증금 액수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50억의 주택을 임대차더라도 주민등록 인도하면 주임법으로 보호합니다. 근데 지금 상가는 같이 봤죠. 상가는 원칙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상임법이 적용되는데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때는 상임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민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럼 보증금이 얼마 이하입니까? 오른쪽에 5페이지 오른쪽
제일 위에 시행령 2조 있죠. 시행령 2조. 그 아래 1호 보시면 서울특별시 얼마죠? 4. 나머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서울특별시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에서 상가를 임대차 했는데 4억을 초과하더라. 4억을 초과하면 상임법으로 보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일단 그냥 민법이 적용될 뿐입니다.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상가에 들어가면 보증금만 있다. 보통 월세도 받는다. 월세도 받습니다. 그럼 우리 갑의 상가에 들어갔는데 보증금 2억인데 월세가 250이다 이겁니다. 250만 원. 그럼 이 사람은 상임법으로 보호할 거냐 이건데 이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서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면 합산할 때 이 보증금 있죠? 아니 월세 있죠?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면 250에 곱하기 100 하면 얼마죠? 2억 5천이죠. 합치면 4억 5천. 그러면 상임법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월세가 나오면 월세 곱하기 100 해서 환산해서 보증금 계산합니다. 그래서 거기 시행령 2조 3항 보시면 2조 3항 법 2조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하면 1분의 100이죠. 1분의 100은 얼마다? 여러분 1분의 100, 1분의 100 초등학교 2학년 때 공부하는 거 이거 100. 그냥 100 하면 되는데 그러면 법을 무시할까 봐 그냥 어렵게 1분의 100 해놓은 거예요. 그냥 곱하기 100 한다 이 말입니다.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다시 왼쪽에 5페이지 왼쪽 2조 3항 내년에 상임법 시험에 나오면 99.9% 이게 정답일 겁니다. 왼쪽에 2조 3항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면 2조 3항 보시면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의미가 서울에서 4억을 초과하면 상임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10조 제1항 2항 3항 본문 그 다음에 10조 2부터 10조의 8까지 규정 및 제19조는 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도 적용한다. 즉 원칙 서울에서 4억을 초과하면 상임법을 적용하지 않죠. 근데 일부 규정은 4억을 초과해도 적용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올해 5월 12일 날 바뀐 법입니다. 이것 때문에 법을 바꿨어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서울에서 4억을 초과했다. 그럼 원칙은 상임법이 적용 안 되는데 서울에서 4억을 초과해도 3조가 대항력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4억을 초과한 임차인도 사업자 등록과 인도를 받으면 상가 주인 밖에서라도 버틸 수 있기는 해주겠다 이겁니다. 대항력은 준다. 이게 첫 번째고. 근데 대항력만 주니까 그 사람이 어찌어찌해서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았다더라도 우선 변제권은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대항력만 준다고 했지 우선 변제권은 안 줍니다. 그래서 그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면 우선 변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서울에서 4억을 초과하는 임차인도 계약 갱신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이제 상세하게 설명드립니다. 다만 9% 제한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이건 조금 이따 정리할 겁니다. 그다음에 서울에서 4억을 초과하는 임차인도 그 임차권 남한테 넘기면서 권리금 규정, 권리금은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조건 이 부분 이게 정답이 될 확률이 99%입니다. 내년 시험에.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상임법 다른 부분 하기 싫어서 그냥 다 빼더라도 공부 안 하더라도 이것만 더 알고 있으면 답 맞출 확률이 엄청 높으니까 반드시 정리하십니다. 4억 초과에도 대항력은 준다. 사업자 등록 인도하면 대항력 준다. 근데 우선 변제권은 주지 않는다. 4억을 초과하는 임차인도 계약 갱신은 요구할 수 있는데 다만 9% 증액 제한 이거는 적용되지 않고 4억을 초과한 임차인도 권리금은 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세 가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프린트물 오른쪽에 3조 대항력. 자 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네 번째 줄 가운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제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자, 주택은 주민등록 인도죠. 상가는 사업자 등록과 인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시험 문제는 영원히 하나뿐입니다. 거기 사업자 등록 다음에 두 글자가 뭐죠? 신청. 거기다 동그라미 치십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는 상가 임차인이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 주겠다. 이렇게 장난칩니다. 사업자 등록을 교부받은 다음 날이다. 신청한 다음 날이다. 신청한 다음 날입니다. 세무서마다 업무 처리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세무서는 빨리 주고 어떤 세무서는 늦는데 그 세무서에 따라서 보호되고 안 되면 이건 너무나 불공평하니까 무조건 신청만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구조는, 자, 주택은 여러분 최단 기간 몇 년? 2년. 상가는 1년. 근데 상가를 6개월 했다. 그럼 임차인은 6개월 살고 장사 안 되면 나갈래 할 수도 있고 1년간 장사할래 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선택권이 있지만 임대인한테는 선택권이 없다. 그렇게 하시고. 아, 이거 안 했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 상임법은 90년대 말에 만들었는데, 그러면 상임법 만들 때 이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있었죠. 그러면 주임법은 주택 임차인 보호하고 상임법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한다. 이것만 다를 뿐이지 취지는 비슷하죠. 그럼 상임법 만들 때 당연히 주임법 참고했다 안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임법을 공부하는 방법은 주임법하고 차이점만 공부합니다. 그다음에 차이점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그냥 주임법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상가에서도 상가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끝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상가 임대인이 보증금 안 주더라. 그럼 상가 임차인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거 깔세라는 거, 깔세. 며칠간 임대차는 거 있죠. 이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니까 상임법 적용된답니다. 안 됩니다. 이 전주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주임법 적용 안 되죠. 그러면 상임법도 적용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상가를 전세했는데 등기를 안 했다. 그럼 미등기 전세죠. 이때도 상임법 적용된답니다.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건 주택하고 공통점이니까 이건 따로 공부하지 않고 똑같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물 6페이지 가시면 10조 계약갱신 요구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 원칙 올해 5월 12일 날 이 법 이게 개정된 법이 아니면 항상 상임법에서는 영순위로 시험이 나오는 게 그 10조입니다. 10조. 10조가 여러분 시험범위에 포함된 순간부터 단 한 해, 그것도 올해 빼고 무조건 시험 문제 출제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영순위고 이제 10조가 1순위로 밀렸지만 그래도 시험에 관련 지문으로는 10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10조를 쭉 정리하시는데, 자, 10조 보시면 취지가 뭐냐면, 자, 우리 갑의 상가를 임대차 했어요. 상가 임대차 임차인인데 우리 갑의 상가를 2년 약정으로 임대했습니다. 근데 상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장사하는데 6개월 내내 적자만 봤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고생한 덕택에 1년은 자기 인건비는 못 뽑았지만 그래도 돈으로 손해는 안 봤어요. 뭐 현상 유지 겨우 했고, 마지막 6개월 이제 조금 흑자를 보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마지막 6개월 처음에는 적자 받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못 받았고 마지막 6개월 겨우 조금 흑자 받다는 것은 우리 여기다가 시설 투자한 거 뽑았다 못 뽑았다? 못 뽑았습니다. 근데 우리 재수가 없는 게 악질적인 임대인을 만났다 이겁니다. 이 놀부 같은 임대인의 눈에는 우리 돈 번 거 마지막 6개월 이것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갑이 너 나가, 내가 장사할 거야 아니면 내 자식 장사시킬 거야 나가 해버립니다. 그러면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어른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시설 투자금 뽑았다 못 뽑았다? 못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올해 5월 달에 이제 권리금 규정을 만들긴 만들었지만
권리금 규정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임대인한테는 권리금 달라고 못합니다. 그럼 을은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을들이 전국에서 너무나 많은 이런 을들이 손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국회에다가 청원하겠습니다. 국회에다 청원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권리금 규정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임대인한테도 권리금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국회에 청원을 했는데 국회의원 처갓집들은 임차인 쪽이다 임대인 쪽이다? 임대인 쪽입니다. 그래서 그거 만들어주면 자기 처갓집에서 돈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정말 잘 뭉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니네들이 권리금 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 니네들한테 낙선 운동을 하겠다고 들고 일었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은 무조건 당선이 지상 목표죠. 그래서 낙선되면 곤란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권리금 규정을 만들어 주자니 자기 처갓집에서 돈 나가고 그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국회의원들이 니네들이 지금 요구하는 건 시설 투자금을 뽑을 때까지 안정적으로 장사를 하고 싶은 거 아니냐 이겁니다. 맞죠? 그러면 니네들이 이 임대인 갑한테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걸 거절하지 못하고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제도 이런 걸 만들어주겠다 해서 만든 제도가 계약 갱신 요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을이 장사 얼마 했죠? 2년. 그러면 이 5년 범위 안에서 그래서 최초 임대차 제한다 포함해서 5년 범위 안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거절을 못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5년간 장사하고 시설 투자금 뽑고 나가라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제도가 계약 갱신 요건. 5년도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5년. 최초 임대차 기간 제한다 포함합니다. 이 5년도 시험에 잘 나왔던 게 임차인들은 7년이나 10년을 요구했고 임대인들은 3년만 인정해 주라 이렇게 요구했다가 중간에 5년으로 이게 조정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계약 갱신 요건인데 근데 원칙은 이렇게 되면 계약이 갱신돼 버려요. 계약이 5년으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3년간 장사할 수 있는데 임차인들이 다 착한 건 아니죠.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믿을 수가 없다면 이때는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을 수 없는 경우가 8가지 사유가 있어요. 8가지. 그게 이제 시험에 항상 나오는 겁니다. 그 8가지 사유를 암기하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시는데 자 10조 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는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몇 기? 3기. 그 다음에 올해도 시험 문제 간단하게 맞췄던 분들은 다 이걸 기억해서 맞췄는데 상임법에서 나는 숫자가 나왔는데 잘 모르겠더라. 그러면 상임법은 숫자 3을 좋아합니다. 몰라도 그냥 뭐다 항상 3. 그것만 계시면 됩니다. 3. 그래서 그러면 을이 여기서 여러분 석 달 월세로 따지면 석 달간 월세를 안 낸 적이 있다. 그럼 갑은 을을 믿을 수가 없죠. 그럼 나 계약 갱신 못 해줘. 거절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말 바꾸면 시험 문제 맨날 똑같아요. 그러면 을이 2달간 월세를 안 냈다. 그럼 2기를 연체했죠. 이때는 임대인은 거절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석 달 3기. 그래서 항상 3기에다 동남치시고 2기 X. 항상 시험 문제는 2기로 장난치니까. 2기가 아니고 3기를 연체할 때 그때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호 가시면 5호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동그라미 무슨 과실?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그러면 여러분 을이 일부러 파손했다. 그러면 갑이 을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갱신 거절하는데 그 다음에 을이 큰 실수해가지고 갑의 목적물을 파손시켰다. 이때도 갑은 을을 믿을 수 없으니까 나 너랑 계약 갱신 못해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됩니다. 항상 임차인이 고의나 또는 과실로 임대차 목적물을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나옵니다. O다 X다. X. 무슨 과실?
중대한 과실. 그래서 일부러 시험 문제 낼 때는 중대한 과실을 그냥 과실로 내든지 아니면 경과실로 내든지 이렇게 장난칩니다. 과실이나 경과실 일단은 거절이 안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7호 가시면 7호 임대인이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세 글자 뭐죠? 대부분 동그라미 치시고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아래 가나다도 정리되는데 이건 나중에 하시고 자 임대인들이 가장 많이 써먹었던 거 계약갱신 요구하면 거절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써먹었던 게 7호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7호에 가나다가 없었어요. 근데 임대인들이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가나다를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일단 가나다는 나중에 정리하시고 방금 어디에다가 동그라미 쳤죠? 대부분.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겁니다.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재건축하거나 철거하기 위해서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이 냅니다. O다 X다. X. 전부 또는 일부다 대부분이다.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 동그라미 치다가 일부 X. 일부. 그러면 거의 대부분 시험 문제 정답이 그 셋 중에 하나였어요. 다시요. 3기다 2기다. 3기. 3기를 2기로 장난쳤고 그 다음에 파손에서는 거의 또는 무슨 과실? 중대한 과실이지 경과실이나 과실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재건축이나 철거는 전부 또는 뭐? 대부분이지 일부는 안 된다. 그 세 가지로 시험이 되니까 그 장난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항 거기 10조 2항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두 글자 동그라미 제외다 포함이다. 포함입니다.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몇 년? 5년. 이렇게 하시고 3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을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뒤로 넘기시면 7페이지 오른쪽 중간 아래 11조 있고 그 아래 시행령 4조 있죠. 4조. 여기 보시면 법 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에 차임 또는 보증금액의 100분의 그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 여러분 주택에서는 보증금 차임 올릴 때 얼마 이상 올리지 마라? 5%. 상가는 9% 이상을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나마 장사가 좀 된다 안 된다? 장사가 좀 됩니다. 근데 지금 월세 현재 100만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월세를 200으로 올려버리면 이때는 계약갱신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손해죠. 그러니까 함부로 올릴 때 9만 원밖에 올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범위 안에서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 다 정리했고 이제 하나만 더 보시면 그럼 여러분 이러한 계약갱신 요구권은 상권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임차인이 아니라 전차인이라 하더라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러니까 갑의 도움을 얻어서 을이 1년간 장사하다가 갑의 도움을 얻어서 병한테 전대차했어요. 그럼 병은 전차인이죠. 이 전차인도 1년 장사했다 이겁니다. 근데 아직 시설 투자가 못 뽑았다. 근데 갑이 나가라고 한다. 그럼 이 병도 을을 대의해서 나 5년간 장사할래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을하고 병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을이 상가 임대차를 5년 했다. 그럼 이 병도 전차인 병도 을이 나가라고 하더라도 나 5년간 장사할래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차인도 계약갱신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13조 7페이지 제일 아래 7페이지 제일 아래 13조 나왔죠. 13조 거기 보시면 10조 1항의 10조 10조 2 10조 8 11조 및 12조는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에 적용한다. 즉 전차인도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2항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동의는 있어야 됩니다.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거 동의 얻으면 병은 채권자 대리권으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고 또 이 을과 병 이 범위 내에서도 을한테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병도 을한테도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인, 전차인 양쪽 다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6페이지 돌아오시면 뭐 10조 4항과 5항은 주임법하고 똑같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10조의 3. 자, 올해 5월 달에 12일 날 이 법이 통과되면서 뉴스라든지 방송에 이제 상가 임차인 권리금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법에 들어왔다. 굉장히 많이 일반인들한테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게 이 권리금 규정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인한테도 권리금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권리금은 이 법의 규정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권리금을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권리금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권리금은 이 처음에 계약할 때 임차권 양도를 허락받았다면 임차인이 계약 기간 끝나면서 남한테 임차권 넘기죠. 넘기면서 신규 임차인한테 종전 임차인이 받는 게 권리금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임대인들이 이걸 방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법은 너는 방해하지 말라 이것만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권리금 있어서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는 임대인은 당사자도 아니다. 임대인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이 사람이 당사자고 임대인은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임대인이 방해했다.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임대인한테는 권리금 달라고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10조의 3 2항 보시면 10조의 3 2항 보시면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거기 두 번째 줄 앞에 세 글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준다? 아니 두 번째 줄 앞에 세 글자 임차인. 그래서 임차인이 당사자지 임대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임차인.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10조의 4는 나중에 이제 기본소법 할 때 할 건데 10조의 4 보시면 권리금 해수기의 보호라고 제목 자체가 돼 있죠. 이게 임대인한테 방해하지 말라 겁니다. 방해하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 이게 10조의 4 1항의 규정입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방해하지를 않아야 되는데 근데 방해를 해버렸다. 그러면 7페이지 왼쪽 제일 아랫줄 사항 보시면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이게 올해 공인중개사 민법 80번 시험 문제입니다. 80번. 임대인이 권리금 받는 걸 방해했다면 임차인은 몇 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1번에 1년, 2번에 3년, 3번에 5년, 4번에 7년, 5번에 10년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냈습니다. 근데 이거 기억 못해도 그냥 아까 상임법은 숫자 몇을 줘해? 3을 줘해. 그걸 기억한 사람 다 맞췄어요. 3년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조의 5. 10조의 5는 제목이 뭐죠? 권리금 적용제. 이 말은 임차인인데 권리금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임차인. 자 여러분 권리금을 누가 받는 거다?
상권을 키우는 사람이 받으라고 했죠. 그러면 상권 키운 것과 관계가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 10조의 5 보십니다. 10조의 4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1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어려운 게 아니고 백화점 마트 여러분 백화점 마트는 백화점이나 마트 자체가 상권을 키운 거죠. 거기 안에 임차인들이 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백화점이나 마트의 임차인들은 이 사람들은 권리금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2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경우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 서울역 여기 서울 지하철 같은데 그럼 그 장사하는 분들 있죠. 그거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장애인이라든지 독립유공자 이런 사람들 뽑아서 싼 값에 임대차 준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나갈 때 다른 사람한테 그걸 권리금 받고 팔면 새로운 장애인이나 다른 유공자들은 쉽게 들어올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니네들이 싸게 혜택을 받으니까 나갈 때 그냥 나가지 권리금을 받을 수는 없다. 쉽게 그냥 권리금 못 받는 임차인이 누굽니까 하면 그냥 백화점 마트 국가재산 백화점 마트 국가재산의 임차인들은 권리금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한쪽은 혜택을 받고 한쪽은 상권을 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 상임법에서 내년에 가장 유력한 시험 문제가 이 부분이라고 그랬죠. 아까 이 부분 안 했구나 여러분. 그럼 아까 여러분 4억 이하일 때 계약갱신 요구하면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은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몇 퍼센트를 넘지 못한다? 9%. 근데 아무리 서울이지만 서울에서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4억을 초과했다. 그러면 가정 형편이 아주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러면 4억을 초과한 임차인이 있을 때는 임대인이 9%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그래서 10% 15% 올릴 수 있어요. 4억을 초과하면. 그래서 4억을 초과하면 9% 제한 받지 않습니다. 근데 또 이거 제한 안 받는다고 해서 막 100% 이렇게 올릴 수 있냐? 물론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서울에서 5억짜리 보증금 주고 상가 임대차고 있다. 근데 갑자기 상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50% 올려달라. 월세를 50% 올려달라. 이러면 임차인들은 또 고민을 엄청 하고 또 법 전문가한테 알아보니까 이때는 9% 제한 안 받네. 난 미치겠네.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는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50% 올려달라 그러면 내용 좀 하나 보내면 돼요. 아니면 전화로 하면서 녹음하면 됩니다. 나 못 올려줘. 그럼 끝이에요. 못 주겠다. 그러면 결국 이게 증액 청구 형성권 행사인데 내가 못 올려줘 하죠. 그럼 임대인은 올리려면 어떻게 되죠? 어디 가야 되죠? 법원. 그럼 법원 가서 법원에서 그쪽 상권이 어느 정도 컸고 어느 정도 올리는 게 적당한지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근데 법원에서 결정하는데 법원에서도 거의 대부분 15% 이상 올려주지 않아요. 법원에서도. 버티면 되는데 또 혼자 고민하다가 또 가가지고 협의하면 된다 안 된다. 50%는 너무 심하잖아요. 그냥 한 30% 이렇게 또 협의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용 증명 못 올려줘 네 글자 딱 보내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소송에서 나중에 15% 정도 올리면 되니까 장사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조의 8 거기 7페이지 오른쪽 중간 10조의 8 보시면 임차인의 차이 면책이 3기의 차익에 달하는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민법상 임대차나 주택 임대차는 몇 기죠? 2기를 연체하면 너 나가 추천합니다. 상가는 몇 기? 3기. 근데 이걸 법으로 만든 이유도 정말 황당합니다. 이거 올해 5월 12일 날 개정된 법이에요. 그럼 올해 5월 12일 전에는 상가도 몇 기였다? 2기. 그 상가도 2달을 연체하면 너 나가 추천했는데 어디서 잘못됐는지 대한민국 공인중개사들이 상가는 3기라고 이렇게 다 떠들고 다닙니다. 상가는 이번 만들기 전에도. 그리고 일부 강사들이 무식한 인간들이 상가는 3기라고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강의할 때 상가도 이깁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안 믿어. 공인 중개사 다 물어봤더니 다 상기라고 하는데 왜 니 혼자 이기라고 그러냐. 그래서 판례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판례가 잘못됐대. 그러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판례도 이깁니다. 이기. 근데 이긴데 이 법 만든 개정이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하다 일반 공인 중개사들이 다 3기 상기 알고 있으니까 이게 혼란이 옵니까? 법원에 사건도 굉장히 많이 와요. 상가는 상기라고 이긴데 그러니까 혼란이 많이 되니까 이걸 바꾸기 위해서 올해 5월 12일부터 그냥 상기로 바꿔준 겁니다. 원래는 몇 기였다? 2기 다 이겼어요. 근데 상가만 상기로. 그래서 따로 암기하는 게 아니고 상인법은 숫자 뭘 좋아해? 3을 좋아해. 그래서 그냥 3기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상기니까.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 요 부분하고 상가는 3기를 연체해야 쫓아낼 수 있다. 이 두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줄하고. 그 부분 정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거기 아래 12조. 12조 보시면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여러분, 이 전주에 주택에서 보증금 1,000만 원이 부족해서 월세로 돌렸다. 그러면 임대인은 월세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 몇 퍼센트? 10%. 그럼 100만 원이죠. 그걸 12달로 나누면 8만 1,500원 뭐 이런 게 받으라고 그랬죠. 근데 상가는 거기 1할이다, 1할 2푼이다. 1할 2푼. 12%까지 받을 수 있어요. 상가는. 그럼 이것들이 간단하지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시요, 여러분. 보증금 올릴 때, 월세나 보증금 올릴 때, 주택은 한 번에 올릴 때 몇 퍼센트? 5%. 상가는 9%. 그다음에 보증금을 차임으로 돌릴 때 주택은 뭐 몇 할? 1할 10%. 그다음에 상가는 1할 2푼 12% 이상을 올릴 수가 없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8페이지에 거기 14조 보증금 중 일정에게 보호. 자, 여러분. 이 전주에 주택 임차인 서울에서 주택을 빌렸는데 보증금이 9,500 이하더라. 그럼 그 소액 보증금 임차인은 날짜 안 따지고 3,200까지는 먼저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러면 상가도 보증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면 일정 액수를 남보다 먼저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액수 전 몰라요. 왜? 민법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근데 상인법상 여러분들이 나중에 암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상가 임대차에서도 소액 보증 임차인 보호 규정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근데 제가 이 전주할 때 근데 3,200까지 받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주택가액의 몇 분의 몇 범위에서 2분의 1. 그래서 거기 임차인이 5천만 원에 임차인이 4명이면 한 사람당 1,250밖에 못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상인법 14조 거기 사망 보시면 네 번째 줄 거기도 몇 분의 몇이죠? 2분의 1.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이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주택은 주택가액의 2분의 1, 상가는 상가 건물가액의 3분의 1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상인법을 바꾸면서 상가도 이제 몇 분의 몇 가지? 2분의 1. 이제 주택, 상가 둘 다 2분의 1까지입니다. 그 부분 좀 암기를 해 두십니다. 주택, 상가 둘 다 소액 임차인은 2분의 1까지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상인법이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집합 건물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어중간하니까 좀 이르지만 10분 쉬었다가 집합 건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